안녕하십니까. 상주관과 온 낙생관에서 시작하다라는 제목으로 국민낙동강 생물다원관 활성화 전략 제안에 대해 발표하게 된 경영학 전공 담당입니다. 현재 낙동강 생물자원관은 방문객 수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방문객 수가 상주에 체류하는 시간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현재 2015년 개관 이후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의 누적 관람객 수가 약 17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안정적인 방문 수요는 확보가 된 상태고요. 또한 국내 유일 담수 생물 전문 기관으로 차별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상주에 체류하는 시간이 왜 부족할까요? 그건 관람 후 관람객들이 바로 즉시 입찰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먼저 전시 관람 중심으로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 연계되는 콘텐츠가 없어서 체류 시간이 짧고 그로 인해 연계 기간도 없고 해서 재방문 동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관광연계 식유, 카페, 레저 활동 이러한 연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는 지역 소비 확산의 한계로도 이어집니다. 핵심 문제는 낙생강 방문객이 상주 관광객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현황을 진단해봤는데 낙생관 활성화를 가로막는 4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체류 시간이 부족합니다. 전시 관람 이후 연계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체류 시간 부족의 문제가 있고, 비슷하게 관광자원 확편화로 낙생관 주변 관광자원 개별적 방문지 소비로 인해 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중심 이미지가 고착되어 있습니다. 보통 체험학습, 그 다음에 가족관광지로 이미지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2030, 그 다음 5060 세대 방문 동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즉, 다양한 멜론청을 아우르는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방문 유도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인데, 중장년층 특화 코스 및 프로그램의 부재, 그리고 자연휴식 중심의 수요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컨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방문 유도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가 패스트 분석을 해봤는데 정책 부분에서 보았을 때 먼저 전국 초중고교 환경교육 필수 편성이 약 90% 이상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 생물 다양성 보전 예산이 전년 대비 약 8.4% 증액을 하였고요. 이것을 이루어 보았을 때 학교, 가족 대상 교육 수요는 유지를 하고 정책적 공공성 그리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경제적 부분에서는 숙박 여행객 지출액은 약 21만 5천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당일은 6만 2천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국내 자연 생태 및 웰니스 관광 지출 비중이 적지 않게 18.5% 차지한다고 합니다. 즉 낙생관 단독 관람으로 1박 2일 코스를 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다음으로 생태관광 벨트 확장을 하여 상주권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사회 파트인데요. 먼저 MZ세대의 친환경 가치 소비, 추가 비용 지불 의향이 약 86.5%가량 된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 여행지를 결정을 할 때 SNS 포토스팟을 약 72.1% 고려한다고 하고요. 이것을 토대로 포토스팟, 미션, 굿즈, 기부형 상품 등으로 가치 있는 방문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기술 차원에서는 실감 콘텐츠 도입, 문화시설 관람을 한 관람객들의 만족도가 약 91.2% 된다고 하고 국내 콘텐츠 캐릭터 IP 산업이 연평균 7.8%가량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AR 미션, 미디어 아트형 전시 보완을 하고 생물 캐릭터 IP 굿즈를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전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콘텐츠를 체류형 생태관광 거점 확장을 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이끌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STP 전략, 그리고 이걸 토대로 페르소나 전략을 짠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 학생단체, 2030 관광객, 5060의 액티브 시니어, 그리고 생태 관심층으로 세분화를 할 필요가 있고 메인 타겟은 가족 방문객 유지, 그리고 2030 관광객 을 핵심 공략하는 것입니다. 부타겟으로 5060 그리고 청소년층 이쪽 세대를 부타겟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전시관이 아닌 상주 관광의 시작점, 단순 전시관이 아닌 상주 관광의 시작점으로 만들고 자연, 레저, 캠핑 문화 콘텐츠를 연결하여 에코 베이스 캠프의 콘텐츠를 구상을 해서 차별성을 더욱더 확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페르소나 전략인데 가족형 페르소나의 전략의 컨셉은 교육적 가치 그리고 편안한 여행 경험입니다. 보통 가족 구성원으로 함께 왔을 때는 부모가 아이에게 뭔가 생태 교육을 제공하고 그런 니즈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생생한 생태 교육을 제공하며 부모에게는 편리한 이동과 안전한 숙박이 보장된 가족 여행을 원하는 니즈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2030에서는 감성적 그리고 가치 소비의 컨셉으로 다가가 이 2030의 니즈라고 판단한 SNS 공유가 가능한 특별한 경험 그리고 수상 레저, 피크닉, 캠핑 등 자연 속 액티비티를 즐기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5060 세대는 컨셉을 자연 감상 그리고 힐링 관광으로 다가가 걷기, 자연 감상, 지역 음식, 휴식을 중심으로 여유로운 관광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구상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청소년층은 체험 중심, 그 다음에 미션형 체험으로 관람형 콘텐츠보다 청소년층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미션, 탐험 보상이 결합된 참여형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전략을 구성해봤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구상한 상품인데 그러니까 1박 2일로 상주 생태 탐험 패스포트입니다. 체류형 수단경 관광 모델 체계로 스탬프 투어 운영인데 저희 스탬프 투어 운영은 다소 다른 게 이따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이제 대학생 공모전을 통해서 상주시 캐릭터를 만들고 세계관을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그 캐릭터들을 수집하는 재미를 느끼며 재방문 동기를 증가시킬 계획이고요. 탐험 패스포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유아, 초등동반 가족 타겟 코스족의 코스는 상주 국제 승마장, 그다음 자전거 박물관, 그다음에 오토 캠핑장에서 숙박을 하고 마지막 날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을 하는 코스를 구성해요. 오른쪽은 이제 2030의 아웃도어 힐링족 타겟 코스인데 첫날 상주 보수상 레저센터에서 좀 활동적인 그런 체험을 하고 그다음 경천섬에서 관광을 한 다음 둘째 날 마찬가지로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에서 이튿날 마무리하는 그런 코스입니다. 포피 실행 전략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일단 제품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박 2일 상주 생태 탐험 패스포트가 있고 이제 가족 단위로 생태 탐험단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다음은 2030의 에코라이프 스타일 챌린지로 수상 레저, 캠핑, 생태 관광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 코스를 구성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블라인드 박스형 생물 굿즈로 시즌형 캐릭터 IP 개발 및 수집형 콘텐츠를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기본 패스포트는 일단 무료 제공을 하는데 프리미엄 패스포트를 따로 구성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프리미엄 패스포트는 한정판 스탬프북, 스티커, 그리고 할인 쿠폰이 제공되고요. 약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수준으로 운영을 하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체험 패키지를 상품화하여 생태탐험 프로그램은 약 1, 2만원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1박 2일 가족 캠프, 기본형, 가족형, 프리미엄형을 차등 구성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어떻게 유통할지 설명을 드리면 타겟별로 스탬프를 이원화를 합니다. 가족 타겟으로는 이제 종이 패스포트로 아날로그하게 스탬프 투어를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2030 타겟으로는 모바일 앱, 카카오톡 챗봇, GPS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원화를 하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프라인 번역으로 연결을 하면 또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했는데 학생관을 중심으로 경천섬, 국제 승마장, 자전거 박물관, 캠핑장, 지역 상권 안내판과 QR 지도로 연계를 하여 오프라인 번역을 연결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프로모션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대학생 캐릭터 세계관 공모전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상주시 캐릭터 조상과 낙생관 생물 자원을 결합하여 SNS 콘텐츠를 활용해서 이제 다양한 캐릭터 굿즈 및 안내판을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SNS 인증 이벤트로 요즘 이제 SNS를 안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없을 정도로 SNS가 많이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SNS로 스탬프 완료, 굿즈 언박싱, 경천섬 포토존, 캠핑장 별 관측 사진을 해시태그 이벤트와 함께 연결하여 각종 이벤트를 만들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당 표는 저희가 구상한 성과관리 지표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게 체류 확대 지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체류 확대는 평균 체류 시간과
주변 거점 연계 방문율을 통해서 설문조사, 스탬프 인증, 지우처 확인 등을 통해 측정을 해야 된다고 정리를 해놨고, 이것은 단일 관람에서 권역 방문으로 전환되는지 검증을 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 체류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게, 이 체류 확대 지표가 높게 나와야 이 사업의 성공 실패를 평가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방문, 타겟 확장, 지역 효과 등의 그런 성과 지표가 있는데 표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로드맵은 이제 추진 로드맵입니다. 준비 단계에서 참여 기간, 상권과 협의를 완료하고 이제 파일럿 단계에서 시범 운영을 하여 참여율, 완주율, 만족도의 기준값을 확보를 하고 이제 일정 기준치를 넘었을 때 확장 단계로 넘어가 5060 코스와 이제 선주 동반 코스 이런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한 코스들로 확대를 하고 굿즈 시즌제 이런 것들을 분리 운영을 하여 연계 방문율과 재방문 의향을 개선하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 정착 단계에서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체류 시간, 지역 사용률, 재방문율의 지속적인 이제 개선을 통해 정착 단계로 가면 저희가 추진하면 좋다고 판단한 계획이 완료됩니다. 발표 종료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낙동강 생물자원관을 시작을 해서 상주를 연결시켜보자라는 게 이제 주요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주신 제목은 국민낙동강 생물자원관 활성화 전략전. 이 제목하고 지금 내용은 약간 오리지 않죠. 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낙동강 생물자원관과 상주의 여러 가지 여행지들을 어떻게 연계시키느냐가 이게 큰 제목이기 때문에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표 고생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내용들 보니까 이제 생물자원관하고 상주시의 관광지들을 연계가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연계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줬는데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상주 생태 탐험 패스포트 이 관광지 보면 지금 1일차, 2일차 이렇게 코스가 나와 있는데 이 코스 같은 경우에 혹시나 뭐 1박 2일 코스로 지금 돼 있는데 그럼에 관광지가 지금 한 3군데 정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2030 같은 경우에도 첫째 날 수상레저, 둘째 날 경천섬, 그리고 둘째 날은 이제 생물장관, 그리고 유아초등 같은 경우에는 승마장 자전거 박물관을 가면 이제 하루가 끝이 나고 2일차에 생물장관. 이렇게 했을 때 혹시 시간 분배에 대해서 그날 하루가 이 두 군데만 갔을 때 그날 하루가 충분히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코스를 짰는지 그거랑, 그리고 이렇게 이제 패스포트 관광을 짰을 때 대략적인 금액, 상품 가격 같은 거 뒤에 지금 뭐 프라이스 부분에 보니까 뭐 10,000원에서 20,000원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1박 2일 코스 전체 활용해서 뭐 식대 이런 거 다 포함했을 때 가격인 건지 그거에 대한 네, 일단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그 1박 2일 시간 분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출발하고 도착하는 시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제 그 아동과 그 가족 단위 쪽을 보시면 승마장과 자전거 박물관을 갔다가 캠핑장을 가는 곳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점심쯤에 도착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승마장과 자전거 박물관에서 약 3-4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고, 이제 캠핑장에서 가족끼리 뭐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별도 보고 하면서 그런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였고, 이제 그 2030 쪽에서는 동일하게 한 점심쯤에 도착을 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수상 레저가 이게 2030 세대들은 제가 제 경험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수상 레저가 1-2시간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수상 레저로 충분히 즐기고 이제 해 질 때쯤 근천섬에 가서 관광하고 근처 숙박시설을 이용한 다음에 둘째 날 학생관을 가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코스를 짜보았고요. 아까 그 10,000원에서 20,000원 그거는 이제 그 모든 코스의 가격이 아니라 아까 생태탐험 프로그램으로 이제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을 탐험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 앞쪽 페이지 보시면 216,000원이라고 나와 있는 게 저희가 구상한 가격입니다. 이상입니다.